윤석열 후보가 다시 한번 자리를 마련한 이 청년층과의 대화, 현장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곳곳에서 윤석열 후보의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후보께서는 눈앞에 보이는 패배를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소위 윤핵관들, 후보께서는 말릴 생각 있으십니까? 이준석 당대표는 왜 버리십니까? 지금 후보의 곁에는 간신들, 아첨꾼들, 정치 기생충 같은 십상시들만 가득합니다. 그들을 버리시고 민심의 심판대 위에 다시 서십시오. 그럴 각오조차 없다면 대선은 치러보나 마나입니다. 국민들은 그저 정권 교체를 바랄 뿐입니다. 윤석열 후보 주변에서 눈과 귀를 가리는 사람들 어서 쳐내야 된다. 그래서 청년 보좌역 혹은 청년층의 얘기. 근데 또 청년층의 일정 부분은 이준석 대표의 목소리도 같이 닿아 있으니 글쎄요, 제가 계속해서 약간은 좀 반대되는 입장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질문을 드려야 되니까. 네. 윤석열 후보 본인이 저걸 좀 성찰해야 되는 건 아닌지 목소리가 오늘 당 내에서도 있었거든요. 당연하죠. 이제 저런 혼란이 좀 있었지만은 저는 애초에 청년 모임을 저렇게 오후에 갖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 생각합니다. 이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나 참석할 수 있는 청년이지 진정한 청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래 우리 당에서 청년 모임은 저녁 7시 이후에 하는 겁니다. 근데 아예 오후에 하기로 한 것 자체가 잘못 구성된 것이고 그게 바로 큰 선대위에서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작은 선대본부로 넘어가면서는 소통이 잘 되고 정리가 잘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김관학 교수님, 어제 사퇴를 한 곽승용 청년 보좌역은 청년들은 후보 교체를 원한다. 글쎄요, 십상시 버리시라, 이준석과 같이 가라. 또 이런 목소리도 동시에 있거든요. 저는 저런 이 청년층과의 어떤 갈등 관계가 왜 형성됐는지를 윤 후보가 좀 성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오로지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관계 속에서 형성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신뢰를 지금 못 얻고 있다는 부분이 어떤 근거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사실상 청년을 위한 뭐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지하고 이런 정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이 사실은 빠져 있기 때문에 청년층이 이렇게 취약하게 흔들리고 있는 것이지 만약에 그런 어떤 청년층이 굉장히 지원하는 또는 지지하는 그런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제시되어 있다면 윤석 대표가 나가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2030 세대는 굉장히 유연하고 합리적이고 실용적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익이 되거나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제시가 된다면 사실은 굉장히 지지의 강도가 커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좀 천착을 해가지고 살펴봐야지 모든 것을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청년층의 지지가 빠져나간다. 이거는 후보의 어떤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박성현님 또 휴대전화를 보셨어요? 네네네 보고 있습니다. 예. 뭐 휴대전화에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지금 드릴 말씀 아닌 것 같고 곽승용 청년 보좌역 같은 분들 이게 어제 오후에 모임이라는 거는 이게 정치권에 있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그 정치를 하러 나온 사람들인데 저런 분들은 아예 구조를 짜지 말았어야 한다. 진정한 청년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청년들 이런 분들을 만났어야지 애초에 잘못 짜여졌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근데 박 의원님 그거를 두고 또 이준석 대표가 아니 뭐 이준석 사람들만 다 모아놓은 거 아니냐라고 박성중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다가 또 한 번 문매를 맞아서 윤석열 후보가 반성문을 썼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뭐 그런 건 아닐 겁니다. 박성중 의원이 무슨 의도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긴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었고 심지어 민주당 사람들도 들어있었다는 제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정치권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순수한 청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첫 단추가 잘못 끼운 것입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 청년도 청년이고 국민의힘 청년도 청년이면 그 소리 또 윤석열 후보가 가감없이 들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저는 이제 그게 아니라 정치권에 있는 청년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어려운 청년들을 들어야 되고 그러려면 시간이 오후 2시가 아니고 저녁 7시, 8시에 만났어야 된다는 것이죠. 애초 멤버 구성이 좀 잘못됐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군요. 일단 앞서 박수영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윤석열 후보가 7시 즈음에 의원총회 직접 참석하는 거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겁니까? 그게 이제 안에 진행되는 내용을 실시간으로 후보에게 전달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될 상황이면 가실 것이다. 가실 확률이 높다.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7시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예. 이 의원총회의 큰 의견의 물줄기가 어떻게 잡히는지에 따라서 윤석열 후보가 의원총회 직접 가긴 가는데 그 시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물줄기가 안 잡히면 안 갈 수도 있죠. 잡히는 거를 봐서 가겠다는 거니까 예. 그게 한 7시쯤으로 예상된다고 하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저는 뭐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7시가 얼마 안 남아서요. 예, 예. 안에 제가 지금 들어가 있지 않아서 예. 지금 더 이상 자세한 건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예. 빨리 가고 싶은데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가 없죠, 바로. 박 의원님, 그러면 이 질문만 마무리로 좀 드리고, 글쎄요, 맞아요. 저희 의원총회에서 오셨는데 또 방송 출연 못지않게 또 의원총회에 참석하셔서 본인 목소리를 내는 거 보여드려야 되니까 어서 또 빨리 가시라고 제가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잦은 사퇴 여부를 떠나서 지금 국민의힘 소속 당원으로 보셨을 때 정권 교체 확률 몇 %로 보십니까? 지금 현지 상황에서. 현재는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매우 정권 교체 확률이 50% 이하로 떨어져 있다고 보고 있지만 어제 새 출발,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라는 내부 리스크만 정리가 되면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유는 우리 윤석열 후보로부터 빠진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로 가지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37%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지금 석 달째 고정이 돼 있습니다. 소위 박스권에 갇혀 있기 때문에 중도에 있는 분들 또는 안철수 후보로 간 분들에게 우리 윤석열 후보 다음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다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시간, 60일인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지금 딱 하나의 문제, 소위 집안 싸움, 내부 분열, 이 내홍을 없애는 것이 가장 큰 숙제고 바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의총을 하루 종일 열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럼 직접 또 의원총회 바로 합류하셔서 네. 본인 목소리 내실 예정이신 거죠? 당연합니다. 예. 계속해서 잦은 사퇴를 외치실 거고요. 그거는 이제 가서 봐야죠. 혹시 방송 끝나고라도 추가 분위기 있으면 저희한테 잘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의원총회 열리는데도 불구하고 또 비공개 의총까지 현장에서 잘 전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오늘 2022년의 첫 여의도에선 손님 박수영 의원님과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김관학 교수님과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거취와 관련된 국민의힘의 의원총회 속보 형식으로 실시간으로 짚어봤는데요. 저희가 긴 시간 집중적으로 이 소식 살펴봤습니다.